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여러 후폭풍이 참 거셉니다. 금 전 의원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한다면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권력기관은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계속 권한을 행사하려고 듭니다. 공수처를 설치한다거나 현재 수사권 조정안의 비판적인 입장인 것이 그 때문입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화면을 좀 볼게요. 금 전 의원도 이제 순순히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재심 신청서 5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러니까 왜 자기의 소신을 징계했냐, 뭐 이런 핵심 내용입니까? 네, 사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인데 당원이나 당직자 신분에 준하는 규정으로 징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마지막 거 보면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에 늑장으로 결정을 해서 뒤늦게 통보한 것, 이런 것들이 유감을 표하고 있지만 역시나 핵심은 2번과 3번인 것 같아요. 2번, 그동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의원에게 징계한 사례가 없다. 그런데 왜 4개만 징계를 하느냐? 이게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쓴소리 바른소리 한 것에 대한 친문 세력, 친조국 세력의 이른바 본보기식 징계가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 이 사건 징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이다. 사실 국회법과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 활동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국회법에는요. 소속 정당에 귀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당의 규정이 중요해도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법이나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당원 당규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라는 게 금태섭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면서 당 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핵심적 이유입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이 또 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화면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만약 당에서 강제 당론이어서 징계해야 된다면 당론 어긴 사람 다 징계해든지 해야 된다. 무원칙, 무책임,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 계속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렇죠.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불투명하고 그 당원 당규에는 지금 강제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 그 기권을 던진 행위는 당원으로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당론을 어겼다고 징계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과정. 25일 날 결정해서 29일 날 통보를 했는데 그날이 이제 금위원회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날 아닙니까? 예. 그것 또한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준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특히 그 이후에 다른 당내 일부 의원들이 또 그 금위원을 공격하는 거 보면은 금위원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조금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심, 자유투표 이런 거 다 인정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금 전 의원의 핵심 내용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 이해찬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 좀 말을 보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장 낮은 징계로까지 말했습니다. 강제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입니다. 말이 이제 징계지, 내용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이제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그 강제 당론이라는 의미가 없죠. 아니, 당에서 한번 정해졌으면 그것도 따르는 것도 어느 정도 민주적 정당의 절차다. 이해찬 대표 얘기인데 저는 주목할 만한 게 있거든요. 김주욱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8년 전인 2012년에 문 대통령도 당시 안철수 후보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때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했었거든요. 8년 전과 후가 좀 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강제적 당론이라고 하는 것과 공적 당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강제적 당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양심의 문제와 관련해서 양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들을 갖다가 별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강제적 당론이라는 것이 적용 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 당론을 빼라. 당의 총의를 모은 민주적 절차는 필요하지만 그 결정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나 당원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당론을 따르더라도 양심적 가치를 우선에 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전에도 예를 들면 충분히 그 금태섭 의원이 당시의 의원이 충분히 협의를 했고 당 대표에게 소명을 했고 인정은 안 했지만 이해한 절차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명히 당내에서 나름대로 그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것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사전의 민주적 절차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강제적 당론이 아니라요. 민주적 당론을 모으는 거고 거기에 근거하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따라서 자기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들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지금 민주당이 전 의원 가지고 당 지도부가 우기부하는 건 제가 볼 때 민주당 스스로도 여론과 등지는 거고 민심과 어긋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멀리 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8년 전에 대통령이 분명히 당시 후보가 이도훈 의원님 네네. 분명히 이 강제 동론에 대해서 문제 인식이 있었던 거잖아요. 당시 당 내에서도. 물론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은 저 조항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다면 너무나 많은 것을 비판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지 않은 것을 비롯해서 모든 약속을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때 당시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의 생각은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게 목표였지 강제력 당론을 지향해서 당내 민주화를 이루는 게 목표는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 책임까지 묻는 거는 그렇게 타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내에서도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조홍천 의원의 인터뷰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상 어떻게 그걸 벌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이걸 이렇게 한다? 저는 어쨌든 국회법 정신에 보면은 그건 좀 맞지 않는다. 모르겠습니다. 굳이 제가 이걸 다 읽진 않더라도 하정우 국장 결국은 이런 절차가 계속 반복되면 당내에서 도대체 좀 명분 있는 소신의 쓴소리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까?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김혜영 의원이 사실은 이제 21대 선거에서는 이제 낙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소신 있는 발언을 해도 좀 되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김혜영 의원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소신 있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는 윤미향 사건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해찬 당대표라든지 여러 당 지도부에서 옹호를 하고 두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건 회계부정이니까 투명성 있게 한번 직접 윤미향 당선인 윤미향 국회의원이 그걸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조홍천 의원과 똑같이 이게 국회의 소신 앞으로 그럼 국회의원의 소신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저 자체가 저걸 징계한다면은 저게 원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회의원이 소신 있게 당론과 달리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아예 법이 바뀌어 있었던 거거든요. 자유투표를요? 예. 그 더불어민주당 전신이에요, 쭉 그동안. 근데 그거를 어기는 거잖아요. 헌법 46조, 국회법 114조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지도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김혜영 최고위원 말고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 조금만 보충을 하면은 현재 이제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 무려 82명입니다. 46%. 근데 지금 금태섭 의원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선 의원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서 나를 이용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약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나 김혜영 최고위원이나 또는 박용진 의원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른바 입 바른 소리를 하지만 그런 게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뭔가 당 내에서 약간 반대가 있을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칼기 폭파 사건을 재수사한다든지 한명수 총리 사건을 재수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당내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 걸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쓴소리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금태섭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발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요. 최근에 금태섭 전 의원의 소신을 담고 싶다고 했던 초선 김남국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연예에 나서면서 금 전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충분하게 토론해서 협의해서 당론이 결정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충돌해가지고 만약 계속 그런 충돌하는 일이 잦게 발생한다고 보면 그것은 개인의 어떤 소신과 정당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끝까지 나만 옳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소중하고 옳다라고 믿는 만큼 또 그만큼 타인의 생각도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장혜철 평론가님 오늘 2개 라디오 프로그램에 연이어 나왔어요. 김남국 의원이. 근데 당론 소신 충돌하면 무소속해야 이제 직격탄을 좀 날렸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전신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나 당 지도부와 충돌하면서 당의 외연을 확장했던 비주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뭐 소장파로 불리기도 했고요.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비박이 그러기도 했었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이해찬 대표도 4년 전 총선 당시에는 비주류였어요. 김종인 당시 위원장에게 컷오프 당했잖아요.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때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을 장악했을 때는 비주류였거든요. 예. 그럼 그 비주류가 당 지도부와 계속 충돌하면 다 나갔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김남국 의원 30대 청년 의원입니다. 예. 보통 청년 의원들이 그동안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개혁할 때는 항상 권력을 가진 주류와 맞서 싸우면서 선명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나 아니면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30대 초선 청년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권력을 가진 주류의 입장과 딱 맞게 그리고 이제는 국회의원 신분마저 아닌 아주 소수자이고 약자의 위치에선 금태섭 의원을 압박하고 있는 게 우리가 기존의 주류나 권력과 맞서 싸웠던 그런 청년 정치인의 모습과 지금 청년 정치인들의 모습이 나이만 같이 행동하는 방향이나 활동하는 내용은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왜 또 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냐면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이 금태섭 의원님 같은 소신 있는 목소리가 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민주당이 갈 수 있었다. 그래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뭐 금태섭 소신 있는 정치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때는 추켜 세웠다가 이렇게 뭐 돌변한 거 아니냐, 태세 전환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근에 진짜 민주당을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마찬가지지만 막말 논란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당선이 됐으면 저는 좀 조용히 자중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길을 모색할 거라 생각이 들었었는데 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태섭 박용진 의원처럼 소신 있는 초선이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시라고 했더니 뭐 아니나 다르게 다시 각오 방식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운드 바이트 자기의 발언이 대중에게 회자돼야 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적으로 규정하는 정치를 통해서 자기 핵심 지지층들을 모으는 방식의 정치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데요. 전 이런 식의 정치를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초선에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젊은 정치인에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분명히 들고요. 예. 저는 그리고 또 지금 열린민주당이 이번에 그 총선 1호 공약이 국회의원 소환제예요. 저는 이게 꼭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적어도 국민들 스스로가 단죄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게 되면 자기의 열성 지지층들을 위해서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치를 한다? 저는 그건 제가 볼 때 진짜 우리 정치를 반민주적인 것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 자중하고 진짜 자기 지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초선과 젊은 정치인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정치를 했을 때 저는 김남국이라는 국회의원이 20대 총선에서 20대 국회에서 의미 있게 남는 거지 저렇게 하신다? 어느 분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분에 대해서. 금태섭, 김남국. 그런데 두 사람 이 악연이라면 악연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 우리 당을 위해서 제가 막아내야죠.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강서갑이 19대 총선 때 노원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신 발언 때문에 미운 소리 받았다 이렇게 보는 시선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해에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부담스럽고 그게 부끄러우신 것인지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인지 이것을 꼭 여쭙고 싶습니다. 원래 지금 안산에서 지역구 의원이 됐지만 김남국 의원. 애초에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금태섭 전 의원 강서갑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거기서는 이제 안 됐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결국 앞으로 금태섭 전 의원의 얘기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이 저격수로 나서는 겁니까? 글쎄요, 우선은 김남국 의원 자체가 처음에 많은 화제를 받고 지역구를 어디로 보내줄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고심했던 게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각을 드러냈던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이른바 저격 공천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제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오래 고뇌하다가 다른 지역구로 배려를 해준 것이거든요.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가 이번에 또 이미 의원직 임기가 끝난 금태섭 의원을 이렇게 날선 언어, 이기적이라더니 표리부동이라는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금태섭 의원을 공격하면 할수록 민주당의 강성 친문 당원들이 공격수 역할을 하는 김남국 의원을 지지해주고 결집해주기 때문에 예. 그런 의도를 노린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정치인이면 제가 아까 청년 정치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청년이고 아니고 이제 초선이 되어서 국회에 들어갔으면요, 나라를 바꾸고 개혁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지 이미 의원직 상실하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 있는 조국 전 장관 공격하고 공수처 반대했다는 소신으로 수많은 불이익을 당했던 전직 의원이자 선배를 공격하고 앞장서는데 본인의 의원직 임기의 첫 시작을 그것으로 한다? 이것은 초선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김남국 의원도 앞으로 이 금태섭 의원이나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더 이상 본인의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지지층만 결집하는데 매몰될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진짜 이 정당 정치를 좀 개혁하고 청년답게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의제를 본인이 스스로 좀 찾아 나갔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바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